그러니까 저는 IBS 혈관연구단에 소속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 양명진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고 힘든데 조금 이해해보고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무 이렇게 좀 무겁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란 어떤 것이고 그것의 감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31일, 1월 1일 이때 중국 우한시에서 27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었고 또 이 중에 대다수가 우한에 있는 화난 수산시장에 접촉을 했었습니다. 이 수산시장은 야생동물을 판매를 하는 곳인데요. 여러 야생동물이 바이러스의 숙주인 것을 감안하면 이곳이 이 바이러스의 진원지이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우한시를 중심으로 중국 내에서 퍼지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바이러스를 SARS-CoV-2라고 명명을 하였고요. 이것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어로는 코비드-19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중국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앞서 그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통계처럼 비슷한 것을 보았는데 이게 100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매일마다 그 환자의 증가를 본 것입니다.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순 3월 말 이때부터 3월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오늘은 10,000명 정도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를 취했고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다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나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50만 명을 넘겼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란 그럼 무엇인가? 일단 왜 얘네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냐 하면 얘네를 전자현미경으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는데 좀 왕관같이 생겼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좀 저희한테 되게 익숙한데 왜냐하면 그 2000년대 초반 제가 초등학생 때 중국에서 사스가 유행했었는데요. 그것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고 또 2012년도에 발병한 중동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바이러스를 SARS-CoV-2라고 명명한 이유는 2000년대 초반의 사스 바이러스와 서열 및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메르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전파율은 굉장히 낮았는데 이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은 낮은데 전파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사람에게 전파되었는가?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 굉장히 많이 기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숙주들을 통해서 변형돼서 사람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 중에 사스 같은 경우는 시벳이라고 사형 고양이를 중간 숙주로 삼고 낙타 같은 경우는 메르스를 중간 숙주로 삼고 근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천상갑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동물을 중간 숙주로 삼는다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그러면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에 붙어서 중간 그 유전 물질을 세포 안으로 넣게 되고 그러면 숙주 세포의 기구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복제해서 더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집중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숙주 세포를 인지해서 붙느냐인데요. 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지하는 그 호스트 숙주의 단백질은 ACE2라는 단백질입니다. 이것을 저온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ACE2가 세포의 표면에 존재를 하고요. 그것을 바이러스의 S 단백질이 특이적으로 붙어서 이제 붙고 나면은 또 숙주 세포에 있는 단백질 그 분해 효소인 TMPRSS2라는 단백질과 퓨린이라는 단백질이 이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가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와 세포가
융합되면서 이 유전 물질이 침입을 하게 되고 복제돼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또 이번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호흡계에서 그 바이러스의 감염에 굉장히 중요한 앞서 말한 세개 유전자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보았고요. 또 특히 폐렴이 발생하는 폐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인지하는 단백질인 ACE2의 발현이 제2형 폐포세포에서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바이러스가 그러면 사람 외에 다른 동물들을 감염시킬 수 있냐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바이러스가 다른 우리 주변의 동물들을 감염시킨다면 2차적으로 다시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고 굉장히 그러면은 전파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또 최근 뉴스에서 뉴욕에 있는 호랑이도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고 하고, 또 개나 고양이들도 감염이 된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이제 인간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물들의 그 바이러스의 감염에 중요한 ACE2의 단백질 서열을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하게 진화적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이게 다른 동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점은 이제 아직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또 이렇게 감염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이란 게 일어나는데요. 이때 면역 세포들이 염증 물질을 분비하면서 이렇게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사이토카인들이 이제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폐렴 같은 증세들이 확진자에게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직 완벽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 연구자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이 바이러스가 세포 표면에 있는 ACE2라는 단백질을 인지해서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대신에 그러면 경쟁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붙을 수 있는 이 ACE2 단백질을 넣어주자라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의 증폭 자체를 억제하자 해서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개발됐던 약이고요. 바이러스의 그 세포 내에서의 증폭 자체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뛰어들어서 이것을 치료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인류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모두 힘을 동원해서 하루빨리 치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보다 앞서 선행돼야 될 것은 여기 보이는 맥도날드 로고처럼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서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또 아까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마음병역법 등을 통해서 좀 더 사회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감염의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